네, 오늘 발표한 교육안전망 대책은 방역, 학습, 돌봄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 의미와 실효성을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연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핵심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육 안전망,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원래 좀 공교육이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지난 1학기 때 원격 수업이 워낙에 좀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좀 보완을 해보자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방역,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좀 등교 수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학교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다음으로 학습 안전망. 이 취약계층 학생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부족한 공부를 좀 도와주자는 건데요. 예비교사와 수업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 이 교육청의 학습 클리닉 같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준별 지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안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맞벌이 자녀들이 대상인데요. 이 돌봄 수요는 느는데 이제 그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돼 오다 보니까요.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인력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대책의 가장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당연히 학력 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위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취약계층은 특히 학습 공백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예, 먼저 좀 눈에 띄는 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안입니다. 이 학력 격차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문제의 원인,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좀 일일이 교사가 붙어서 파악하고 개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초등 1, 2학년 수학부터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점차 다른 과목으로 확대를 할 생각인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이 아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콕 집어내서 여기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이 학습 클리닉이라든지 멘토링, 기초학력 전담교사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도 좀 다 있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컨설팅이든지 클리닉이든지 어떤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분류해내는 순간 낙인 효과에 대한 거부 반응이 따라옵니다. 결국 이 교실 수업의 질을 기본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 사실 근데 정부가 교원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위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이 진행하는 데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 그래서 시도교육감들은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좀 전반적인 교실 수준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력과 지원, 예산 이런 부분에 꾸준한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들었지만 이제 정말 필요한 만큼 정말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2학기에 전면 등교는 어렵다라고 얘기한 게 불과 나흘 정도 지났거든요. 시도교육청들은 계속해서 이제 전면 등교 방침을 내세우고 있고 엇박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정말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부 입장은 아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수준이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데요. 확진자가 50명을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십 명씩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라면 전면 등교를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별로 나오지 않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 여건도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좀 취약계층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꾸준히 등교 수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해왔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원격 수업 방침에 항의하기도 했죠. 이들 지역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정부도 학교 현장에 이 누적된 불만을 알고 있다 보니까요. 1학기 때처럼 어떤 한 가지 방침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교육부가 이번 주 안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일단 기존 발표를 뒤집지는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정도로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이라고 해도요. 과밀학급이라든지 과대학교에 대해선 3분의 2 등교 제한을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